한미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질 바이든 여사에게 사진첩을 선물했습니다. 2015년 진관사를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숨은 공로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설악산문을 중심으로 선풍을 일으킨 선지식, 무산대종사 3주기 달예제가 신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신흥사는 무산대종사 3주기를 맞아 부도탑을 조성하고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한국갤럽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발표한 종교 현황 조사 결과는 모든 종교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정기적인 신행 활동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정규 석박사학위 과정인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신설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불교와 사회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사동 무후술 갤러리에서 불상 전 불가사의한 미소, 불상에서 부처의 자비를 만나다가 열리고 있습니다. 불모 이상배 작가와 이진형 작가의 불상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깜짝 선물이 등장했는데요. 진관사에서 준비한 사진첩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2015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진관사에서 찍었던 사진들이었는데요. 정상회담 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방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숨은 공로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이 마중을 나온 질 바이든 여사에게 한국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친근감을 나타냅니다. 질 여사님께서 2015년에 한국의 진관사를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첫 만남을 위해 진관사에서 선물로 준비한 겁니다. 국문과 영문으로 된 진관사 주지 개호 스님의 친필 편지 한 통도 포함됐습니다. 편지에는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세계 평화와 코로나19가 극복된 질병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축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인류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명상이라든지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교육, 명상, 음식 등등 자연적인 것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렸어요. 이와 더불어 불교 최대 의식인 수륙제 때 사용했던 무명천에 한국의 자연을 직접 수놓은 다포 8점을 보냈습니다.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소통과 화합, 인류 평화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통 불교 문화를 함께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했는데 잘 전달되어서 진관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해서 좀 뿌듯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을 방문한 건 지난 2015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하던 중 한국을 도착해 곧바로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주지 개호 스님과 총무 법회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사찰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500년 전 임금에게 진상된 진관사 된장을 보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한국 불교에 대해 큰 호감을 나타내고 비구니 스님의 삶과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관사는 바이든 여사에게 바루를 선물하고 인연을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한미 백신과 경제협력, 대북 정책 공조 등의 성과를 낸 한미 정상회담. 문 대통령이 최고의 순방이자 최고의 회담이라고 평가한 이번 회담의 숨은 공로자는 천년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간직한 진관사였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설악산문을 중심으로 선풍을 일으킨 선지식, 설악당 무산대종사 3주기 달예제가 신흥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신흥사는 무산대종사 3주기를 맞아 부도탑을 조성하고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사이자 수행자로 세간에는 한편의 시로 위로를 건네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설악당 무산대종사.
지난 2018년 5월 원적에 들어 한국 불교를 슬픔에 잠기게 했던 무산 대종사 3주기 추모 달해제가 어제 설악산 신흥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무봉 성우 대종사,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과 주지 지혜 스님, 문도 스님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무산 대종사의 수행 정신을 받들기로 다짐했습니다. 스님과 생전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성우 대종사는 추모사를 통해 스님의 원적 3주기를 추모했습니다. 큰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중도 산중도 교구도 화합해가면서 여여하게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주 우송 스님은 코로나 사태에도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스승이었던 무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3주기를 맞고 보니 조실 스님의 여러 가르침들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대중들과 함께 조실 스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 지혜 스님도 무산 대종사의 뜻에 따라 회주 스님과 사부대중이 화합해 수행 도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구본사는 회주 스님을 중심으로 잘 화합해서 조실 스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달해제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사부대중들은 생전 스님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부처님처럼 큰 가르침을 준 스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신흥사는 달해제에 이어 무산 대종사의 3주기를 맞아 부도탑비 제막식을 봉행하고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한국갤럽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표한 종교 현황 조사 결과는 모든 종교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정기적인 신행 활동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의 종교 현황 리포트 가운데 각 종교인의 신행 빈도를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이례적으로 발표한 종교 현황 조사 결과에서 불교는 3대 종교 중 가장 높은 호감도를 얻었지만 그 외의 지표들은 어둡기만 합니다. 갤럽 조사에서 주 1회 이상 사찰을 방문하는 불교인은 단 1%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인이 각각 57%와 42%라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게다가 불교인의 절반이 연간 한두 번 정도만 사찰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 주간, 월간 법회의 위기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결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도 언급했지만 2014년 결과에서도 불교인 가운데 주 1회 이상 사찰을 찾는 사람은 6%에 불과했습니다. 위기의식을 크게 느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전통 종교가 확산 종교화 될 때 종교적 기능을 소멸하게 되거든요. 종교가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신행 활동을 하고. 이번 통계가 한국 불교에 던진 화두는 사찰 방문이나 법회 참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전혀 읽지 않는 불교인이 66%에 달했으며 가끔 생각날 때만 읽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31%를 차지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인 10명 중 서너 명이 매주 성경을 읽는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불교인은 기도의 빈도에서도 이웃 종교보다 크게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는 불교인은 5%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42%를 차지했습니다. 기도보다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기도로 시작된 발심이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순 없는 겁니다. 신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종교로 남게 되고 현실적으로 역동성을 가진 종교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좀 대처를 해서 새로운 포교 전략을. 우리나라 3대 종교의 위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통계로 각 종교는 코로나19를 넘어 현대인에 맞는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정규 석박사학위 과정인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가 신설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불교와 사회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소식 이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동국대학교가 일반 대학원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를 신설하고 2021학년도 2학기 첫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와 사회 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규 석박사 학위 과정이며 주관 기관은 불교학술원입니다.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의 사상과 현대의 경영기법을 융합해 불교와 사회조직에 적합한 경영 원리와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 분과입니다. 우리 스님들 10,000명이면 10,000명 전체가 다 포교를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을 해가지고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는 불교에서 필요한 사업 능력 제고와 사회가 요청하는 인간 중심의 기업 경영 철학을 아우르는 교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통 토대 교과를 비롯해 불교학 전문과 경영학 전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문 교과로 구성한 학제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불교학의 인간 불교 사상, 경영학의 조직, 재무, 인사관리 능력,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화쟁적 소통이 융합된 교과목을 배치했습니다. 불교 종단의 교역직 스님은 물론 불자 경영인과 불교 활동가, 불교 외부의 사회 리더 등의 학문적 만족과 사회적 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불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 가지고 종단의 위상까지도 위태로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승려, 전 종도가 포교 능력을 갖추어서 포교 일선에서 바로 중생교화에 앞장서도록. 원서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되고 조계종 스님은 수업료 65%가 감면되는 건화기념 구현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찬란한 문화유산 중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인데요. 그중에서도 불상은 신앙의 대상이자 불교 미술의 극치입니다. 불모 이상배 작가와 이진형 작가의 불상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상배 작가의 극락정토 아미타 삼존상, 불석 본연의 질감을 살리는 동시에 삼존불의 세밀한 묘사로 보는 사람들의 은은한 미소를 자아냅니다. 인사동 무수 갤러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준비한 불상전, 불가사의한 미소, 불상에서 부처의 자비를 만나다. 이상배 작가는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초대 대상 작가인 권정학 작가와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보살상을 조성한 권정환 작가 등 삼촌들의 일손을 도우며 불모의 맥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배 작가는 불상에 물을 뿌려보면 재료 본연의 옥색빛이 돌기 시작한다며 예술미와 함께 불석 자체가 지닌 긍정적인 효과도 느껴보기를 강조했습니다. 정화된 공간에서 행복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자로서의 어떤 그 경건한 마음과 함께 법당에 한번 그 옥불로 모신 불전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만큼 부처님 세계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일 수 있는 무수 갤러리의 또 다른 공간, 불모 이진형 작가의 대표 전시작 청동 반가사유상에는 한국 전통의 불교 문화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진형 작가는 10대의 조각을 시작해 3천여 불상과 목탱화 등을 조성하며 1999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불상 조각장에 지정됐습니다. 이진형 작가는 독자적인 예술성을 추구하는 작업에 몰두하며 시대별 불상들을 섭렵하고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익혀 우리나라 전통의 불상 조각을 계승했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불자들은 2018년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방송된 BTN 불교TV 다큐멘터리 삼존불, 자비광명의 몸을 놔두시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것이 부처님을 조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논만덕상에 조성을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 이제 신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오직 많은 부자님들이 귀에서 환희심을 느낄 수 있는 부처님 모습으로 전통과 현대의 예술 감각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이상배, 이진형 작가들의 작품들은 인사동 무수 갤러리에서 다음 달 6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이 제주 동곡선원장 원일 스님을 범서다라니 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원일 스님의 명장 지정은 범서다라니 종목 최초여서 의미가 더 특별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사나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이 이달 초 제주 동곡선원장 원일 스님을 선화부문 범서다라니 종목 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승가대 시절에 범서다라니가 이제 실담체라고 하는 또 글씨체가 있어요. 이제 예쁜 글씨체인데 그 글씨체를 봤는데 참 그 마음이 닿아서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쭉 사경 개념으로 쭉 썼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2002년 해인사로 출가한 원일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범서를 접하고 다라니 사경을 시작하며 조계사, 제주 관음사 등에서 소임을 맡아 천일 다라니 기도를 집전하는 등 다라니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스님은 범서 다라니 외에도 대흥사 동국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등에서 10여 년 안거 수행하는 동안 선서화를 방편으로 수행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범서 다라니 명장 지정은 원일 스님이 최초로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스님이 하고 있는 그림들은 민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근데 특이하게 불교 쪽에 대한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원일 스님의 작품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친근하게 다가갔고 심사위원들이 좋다라고 불교 쪽에서도 쉽게 보급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다라고 해서 2005년 설립 이후 무형문화유산 진흥과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은 인터뷰와 심사 등 석 달여 과정을 거쳐 선서화와는 또 다른 원일 스님의 범서다라니를 새로운 명장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단은 원일 스님의 범서다라니를 지방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일 스님은 명장이라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수행 방편으로 더 많은 불자들과 다라니 수행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라니는 이제 진언이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참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총지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명장이라고 하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불자들하고 같이.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을 이용해 연꽃과 새, 이미지를 조각하는 푸드 카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사의 지도 아래 전문기구인 샤또 나이프로 수박 카빙을 진행합니다. 수강생들의 손에 겉껍질이 벗겨지고 수박은 어느새 동자승의 천진함이 나타납니다. 제주 옥불사에서 진행 중인 연불치유명상 아카데미에서 행위 명상 프로그램인 푸드카빙 과일장엄 현장. 다양한 연출로 무늬를 조각하며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푸드카빙은 조각의 깊이와 색의 배합, 결의 모양 등 집중력을 요하는 행위 명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육법공양 중에 하나의 과일 공양을 올리면서 서너 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정성을 담아 조각을 하다 보면 그 3시간, 4시간 되는 그 자체에 바로 명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불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바로 이게 명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전국 대회와 자격증 수여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푸드카빙 데코레이션은 정성으로 만든 공약물을 직접 만들어 올린다는 점에서 많은 사찰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카빙 수업만 이루어지면 애들이 엄청난 그 집중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한 번 놀라시고 과일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 조각을 해서 뭐 동자승이나 뭐 부처님이나 뭐 조각을 해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정성은 배가 되죠.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서툰 솜씨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과일 공양, 모든 공양 다 올리지만 이렇게 이제 작품을 해서 이제 공양을 올리면 더더욱 이제 부처님도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만든 거를 직접 부처님 전에 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일 위에 조각된 아름다운 무늬로 불교 전통 의식과 행사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푸드카빙 데코레이션. 행위 명상과 접목된 푸드카빙은 현대인의 삶에 필요한 수행 프로그램으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5월 24일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